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지하철에서 생쇼가 벌어졌는데, 저희가 익히 예고한 대로 대구 반월당역의 지하철 스크린 광고가 오늘 게재가 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정오 12시에 이렇게 게재가 됐었는데, 이 광고 관련해서 뉴스원이 기사를 연속으로 냈습니다. 한 5건 정도. 뉴스원 기사가 대구 지하철의 손석희의 저주 광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서 그 기사 보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손석희의 저주 검색하면은 뉴스원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막 시민들이 신기하게 막 쳐다보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원이 이 지금 기자가 공정식 기자 대구라는데, 글쎄 이게 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게재한 업체 관계자는 출판사의 요청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이념에 따른 갈등이지 광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 이거는 광고 대행사, 도시철도공사 이 광고 대행사에다가 물어봤는데, 나는 이 공정식 기자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기사 게재한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정도는 기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광고 대행사에 전화해서 왜 광고했냐고 물어봐서 광고 대행사 쪽에서 다만 공공장소인 만큼 광고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다시 고민하겠다. 결국 광고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이 공정식 기자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대구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광고 업무는 광고 대행사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광고 지금 이 손석희 저주는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정치사회 부분을 지금 한 달 이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JTBC 앞에서 지금 4차례의 집회를 열면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라 아무리 얘기해도 손석희 그냥 드러누워 있어요. 입도 못 열어요. 아니 그런 책을 광고를 했는데 왜 뉴스원 기자가 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에 전화 걸어서 마치 광고 게재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질문을 합니까? 이게 기자가 할 짓이에요, 이게? 오히려 지금 그 광고 대행사와 철도공사의 얘기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광고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기자라면은 내용을 문제 삼아야지 항의 전화 온다고 광고를 내리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참 이러니까 이런 자들 믿고 손석희가 까부는 겁니다. 아니, 까불지도 못하죠. 이런 무식한 기자들, 어용 기자들 믿고 그냥 손석희는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자면은 이거 왜 내렸냐? 이걸 따져 물어야죠. 자, 미디어워치가 따져 물었습니다. 광고 대행사 에스모 업체는 우리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철거하겠다. 광고 게재 1시간 만에 벌어진 사태예요. 그래서 광고 철거 사유는 자꾸 압력 전화가 들어와서 광고 대행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 압력 전화 때문에 회사 업무를 못할 지경. 도대체 누가 압력 전화를 냈습니까?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에다가 스크린 광고가 들어갔는데, 물론 이거를 뉴스원에서, 글쎄 뉴스원 기사는 1시 46분에 게재됐는데, 이 기사 보고 어디 무슨 권력자들이 압력 전화 넣었습니까? 아니겠죠. 이거는 광고 대행사니까. 문재인 빠들 있잖아요. 문재인 빠들이나 손석희 빠, 여기서 좀 전화가 들어갔나 본데, 그냥 저 광고 보기 싫다 그래버리면 광고를 내리나요? 우리가 광고 주잖아요. 우리 광고는, 손석희 저놈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만 보도록 하는 광고거든요. 그럼 지하철에 있는 광고 전체가 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저거 좋은 광고야. 이래야지만 걸립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가 이 광고와 관련해 전화를 걸어왔다. 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이동희 과장은 미디어워치와의 통화에서 어떤 측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광고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오늘 알았다. 해당 측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책 광고할 때, 그러면 각 일간지에 책 광고 다 들어가는데, 그 책 광고할 때,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이 책 다 내용 검토하고 광고를 들어갑니까? 이건 미친 사람들이네요, 완전히 이거. 그거는 책 리뷰죠, 리뷰. 신문 기사가 책 광고가 아니라 책 서평 기사 낼 때 책을 보는 거지. 신문사에 광고 들어가면 그 광고 관련 책 다 읽고요. 아니, 미디어 워치도 광고를 싣는데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 그 제품 전체를 다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광고 들어갑니까? 아, 물론 불량 제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불량 제품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광고를 내려가는 거지. 나 저 제품 보기 싫어 그랬다고 광고를 내립니까? 자, 해당 광고가 선정적이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가? 미디어치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이런 광고가 나간다는 것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손석희의 저주책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관련 내용이 있나요? 탄핵 관련 내용도 거의 없죠. 앞부분에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조작을 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청와대 측근들에게 속아서 사과를 한 다음에 언론사들이 25개의 거짓 조작 보도를 내보낸 거. 그건 다 전체가 거짓이라고 입증된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엄밀히 말하면 이것과 박 대통령이 재판받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손석희가 그동안 태블릿 플러스, 논문 표절, 외신 조작, 토론 조작, 수많은 조작을 벌였다는 그 책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대구 지하철공사 과장 따위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박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을 때는 손석희 욕하면 안 돼. 아우, 진짜 내가 정말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각 공기업들 공무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잘라야 돼요. 뭐 솔직히 근데 이동희 과장 이 사람이 했겠어요? 윗대가리들이 했겠지? 그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던지.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자, 그거 인정한다 칩시다. 제 책 내용에는 박 대통령 재판 내용 없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그 재판에 유리해 보이는 광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대구 지하철 광고 공사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지금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가지고. 광고 게재의 권한도 아니죠. 이미 광고가 게재된 걸 지네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대구 철도공사가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박 대통령 죽이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동희 과장. 지금 당신이 어떤 짓을 한 건지. 윗대가리가 시켰던 말들은 당신이 입으로 떠들어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서적 광고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넣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이동희 과장 따위가 그냥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동희 과장과 도시철도공사 윗대가리는 당연히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그리고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뭐 광고를 내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명에게 이걸 좀 알렸는데 자유한국당 태블릿 진상규명팀에 김기수 변호사가 있잖아요. 김기수 변호사한테 알렸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볼 땐 불법인데 이거는 그 자유한국당 태블릿 진상규명팀에서 좀 알아봐 달라. 이게 문제 됩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에 김기수 변호사와 저는 지난 1년 이상 태블릿 PC 조작을 위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당연히 제가 알려야죠. 그래서 뭐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미 광고 내려갔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막상 이제
광고가 불법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대구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광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계약서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라고 한 가지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러니까 광고를 계약했는데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미풍양속을 위배되는 거라는데, 손석희의 저주가 미풍양속에 뭐가 위배가 됩니까? 미풍양속을 위배한 수많은 조작보도로, 미풍양속을 위배한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가를 무너뜨린 손석희의 행태를 고발한 책이 왜 미풍양속을 위반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는 광고를 내릴 권한이 없는데 내렸기 때문에 법으로 다 때려 잡아버리겠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건 얘기가 돼. 이거는 손석희가 도시철도공사에 전화해서 이거는 심각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니까 너희 안 내리면은 너희도 소송 걸어. 이랬을 땐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포탈사에다가 기사를 송고하잖아요. 아니면 뉴스 검색에 노출되든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비판한 상대가 네이버에다가 연락을 한다고요. 이 미디어치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내가 법적 조치할 테니까 네이버 너희 안 내리면은 너희도 같이 걸어. 이런 정도 왔을 때 네이버가 내립니다. 그냥 항의해서 내리는지는 않고 법적 조치로 네이버를 같이 걸어버리겠다 정도 했을 때 네이버가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이 손석희에게 물어봤습니까? 이 책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 미풍양속 그 헛소리 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사람 손석희 한 명이잖아요. 손석희한테 물어봤냐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으면 뭐 이따위로 답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나오냐고요, 이 책 광고에. 박 대통령만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손석희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그 해당 피해자는 입도 못 열고 드러누워 있는데,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손석희를 대신해서 온몸을 던져서 이 책을 막아주겠다. 당신들 봅시다. 나중에 엄청난 책임 다 질 겁니다. 이동희 과장 플러스 다들. 그리고 손석희 입장에서는요, 이 책 광고를 내리려면은 책에 대해서 출판금지 소송을 냈어야죠. 출판금지 소송을 냈으면요, 저희 광고를 안 받아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거는 빨리 끝나거든요. 질질 끄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손석희가 소송도 못 내고 있는데 왜 도시철도공사에서 대신 손석희를 위해서 몸을 던지냐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버스 그리고 지하철 지금 대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를 다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버스, 서울버스, 대구버스 광고 동시다발로 다 밀어붙여서 최대한 광고를 다 걸겠다, 전국에다가. 근데 그거를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를 미리 대비해서 미디어워치에서 손석희에게 광고 게재 동의서를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낼 거예요, 바로. 당신의 거짓 조작을 다룬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내가, 미디어워치죠. 지하철, 버스에다 광고를 할 텐데, 반대하려면은 반대 이유를 보내라.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한다고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서를 꾸며서 다시 가겠다. 지하철과 이제 버스는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버스에다가. 자, 이것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손석희가 이 책의 확산을 막으려면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넣고 있는데 광고를 계속 광고주들이 알아서 기어다닌다. 다 업무방해죠. 이렇게 되면 다 업무방해예요. 모조리 업무방해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석희가 광고 게재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유를 적으라 그러면은, 아니, 그 이유 가지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야 되는 거죠, 손석희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난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꼴까지 지금 왔는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본 당사자는 숨어 있는데 왜 다른 놈들이 설치냐고, 앞에서. 당신들은 그냥 광고비 받아가지고 도시철도공사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국민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매출 올려가지고 국민 세금을 충당해줘야지. 이동희 과장이라는 사람 그거 손석희와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팔면서. 이러고도 당신들이 정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계속 평생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슬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야죠. 이런 회사들 다 민영화 시켜버리든지. 오히려 민영화 됐었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민영화했으면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나 이 공기업들 다 정치권에 줄 서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줄 쓴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가. 하여튼 이번 건을 보면서 이 공식 광고만 올라오면은 손석희 측은 겁을 먹고 벌벌 떠는구나. 무리해서라도 버스, 지하철 광고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광고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미디어워치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이 돼지머리 고사제를 JTBC에서 지내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손석희 장례식을 퍼포먼스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일단 1차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26일 날 최순실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 손석희가 조작했다는 게 선고문에 나올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장례식 가서 손석희 바이바이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확산시킨 다음에 1월 26일 이후에 또 손석희를 쳐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술의 좀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의 변화는 광고를 밀어붙이겠다.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 막아보세요. 손석희든 문재인의 줄선 이 권력 해바라기든 막으려고 다 막아보세요. 한번. 우리가 어디 광고할 줄 알고 다 막아 들어가요. 그러면 기사만 뜨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다 막을 겁니까? 그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원래 반월달 광고가 됐었을 때 다음 주에 대구로 가려고 했는데 뭐 광고가 뭐 누락됐지만 예정대로 대구 반월당 동성로에 가서 광고를 못하는 대신에 피켓팅으로 대구의 애국국민들에게 손석희의 죄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들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1시간 동안 광고 걸린 게 어딥니까?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심의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이거 전부 다 지금 뭐 엄청난 이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기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권 지키려고. 하여튼 다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예, 내일 JTBC 앞에서 신년 고사제.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제사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손석희와 그 졸개들에게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효과적인 방법인지 퍼포먼스입니다. 손석희 장례식도 퍼포먼스고 내일 고사제도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 구애하지 마시고 돼지 머릿고기 먹으러 오시면 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